아버지,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요. 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요양원이라고? 아들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80세 김우진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원한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그렇다고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해? 난 아직 멀쩡한데 가기 싫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 거야.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김 씨는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5년 전에 먼저 간 아내만 있었어도 내가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잘 해주지 못하고 먼저 보낸 아내가 갑자기 미안하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끼리만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딸은 그렇게 말을 마쳤지만 내 머릿속은 몇 달 전 복지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길 채널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유익한 정보와 꿀팁이 가득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고민할 문제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좋고 특히 자녀분들께도 꼭 전달해 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이 영상을 통해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자녀들도 나중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요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요양원을 선택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죠.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이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혼자 지내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이처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노후 대안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히려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익혀두면 언젠가 몸이 아플 때도 자녀나 요양원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 지금 건강하고 나이도 젊은데 뭘. 하시는 분들도 금방 세월 가고 건강이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산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경계를 의미하거나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76세 정영희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잘 맞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채식주의자인 며느리와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 할머니의 식성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내내 채소만 먹으니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었어요. 어느 날은 입맛도 없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장조림, 통조림을 꺼내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그건 애들 도시락용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어요. 내 아들질인데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신세라니. 아들은 할머니를 배려해 퇴근길에 몰래 삼겹살을 사오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괜찮다는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걸 알지만 평생 먹던 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지치고 짜증이 나요. 아들도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불행해지느니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요즘이 더 행복해요. 하고 싶은 대로 장도 보고 먹고 싶은 반찬도 실컷 해 먹어요. 주말엔 며느리가 채식 반찬을 가져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 먹어요. 서로 미안한 감정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충청도에 사는 79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딸이 낀 일을 걸을까 걱정된다며 합가해서 같이 살자고 해서 사위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선창가에서 일하느라 밤샘 작업이 많았어요. 저녁 때 고깃배들이 잡아온 생선들을 밤새 선별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들어와 자고 저는 무뚝뚝한 사위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서로 어색해서 각자 방에서 핸드폰만 보다가 아침이면 사위가 밥상만 차려놓고 진지 드세요. 한마디만 하고 가는 게 참 서글펐어요. 사위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밥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하지만 늘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까?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딸네 집 근처로 독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 후 사위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던 제가 이제는 새벽에 업 한장 다녀오는 딸 대신 손주들 아침을 챙기고 등교도 시켜요. 사위도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아버님 낚시 한번 다녀올까요? 하면서 먼저 연락도 하고 딸도 이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네요. 특히 사위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가까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런데 각자의 공간이 있으니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죠.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명절 때도 부담 없이 며칠 자고 가고. 이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판 효도는 무조건적인 동거가 아닌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과의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한 집에 살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공간을 분리하면 관계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주거 문화를 설명하자면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 집에 주방이 2개 있는 이부 주방 구조가 일반적으로 시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식사는 따로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전통 한옥에서는 안거리 부모님 공간과 밖거리 자녀 공간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분리된 구조는 현대 주택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방식은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함께하지만 간섭받지 않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점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낮추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딸은 좋고 며느리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보다는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도맡고 거기에 시부모까지 모셔야 한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 역시 쉬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들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도 헤아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지혜롭게 조율하고 서로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과의 바람직한 거리 2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은 외롭지 않을까요? 꼭 요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조차 힘들었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집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자녀들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40년 넘게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던 중 동네 복지사가 찾아와 제가 요양 서비스를 추천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매일 방문해서 도와줄 거예요. 식사 준비부터 청소, 병원 동행까지 가능해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기상부터 시작해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린 후 옷을 갈아입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해주고 바닥 청소를 하면서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셨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손잡이도 달아주셨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셔서 훨씬 안전해요. 매일 아침 체조도 하고 점심엔 함께 산책도 나가요. 요양원에 갔으면 이런 자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침 9시면 센터 차량이 데리러 와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원장님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시는데 저랑 비슷한 시골 출신이라 농사 이야기도 나누고 제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센터에서는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 4시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죠. 덕분에 며느리도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 좋아해요. 이처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목욕입니다. 하지만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해도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15%만 내면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3등급 판정을 받아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은 대략 2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남이 집에 드나드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양보호사님이 가족 같아요. 어제는 손녀랑 영상통화하는 법도 알려주셨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이 1, 2, 3, 4, 5 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요양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오랜 이웃들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고 가족들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요양원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요양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스피커와 스마트홈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목소리 하나로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난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어려워서 못하겠네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건 스마트폰보다 더 쉬우니 잘 들어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83세 김병철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접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이를 본 자녀가 AI 스피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용했지만 점점 편리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불 좀 꺼줘. 예전에는 밤늦게 침대에 누운 후 거실 불을 끄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지만 이제는 AI 스피커에게 명령하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TV, 에어컨, 난방 조절도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을지, 시원하게 입을지, 또 우산을 챙길지 모자를 챙길지도 도움이 됩니다. 할아버지,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 할아버지의 자녀가 AI 스피커의 알람을 설정해둬서 매일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약 복용 시간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약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날짜를 자꾸 잊어버렸는데 AI 스피커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서 편해요. 날짜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혼자서도 더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안 환경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공과금을 원격으로 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고 자동이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어 연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출하면 자동으로 난방이 꺼지고 돌아오면 다시 켜져요. 이제는 난방을 켜놓고 외출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 공기가 탁해지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여 집안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요. 야간에 어두운 곳을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크지만 복도와 화장실의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설정하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로 집안의 문 단속도 가능합니다. 외출할 때 스마트 도어락과 연동하면 지니야, 문 잠가줘. 한마디로 모든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집 안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스마트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응급 상황에서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작년에 심각한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났는데 손목에 찬 스마트밴드가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다며 경고를 보냈어요.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도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 라며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철 할아버지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스마트홈 시스템 덕분에 여전히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밤중에 갑자기 집을 나가셨는데 다행히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자녀들이 빠르게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기계들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이에요. AI 스피커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원하는 방송을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팟캐스트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기반 콘텐츠 서비스로 원하는 방송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예를 들어 제 채널의 영상을 전체 다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행복한 길 검색하고 들어가서 홈에서 팟캐스트 탭을 눌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따로 보지 않아도 오디오만 들으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배우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관리 방법, 운동법 등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를 보고 따라하면 자녀들에게 묻지 않고도 원하는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스마트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는 84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번에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어머니의 안전을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찾은 것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에는 위치 확인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어머니가 집에 잘 계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집과 집 사이 거리가 멀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CCTV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한데 시골집에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홈캠 기계값은 23만 원대로 저렴하고 안방과 마당과 뒷마당까지 3개 설치하면 집 곳곳을 볼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다 크게 CCTV 설치 간판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좀도둑도 예방되는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좋죠. 어느 날 박할머니는 해가 진 후에도 고구마를 캐다가 밭고랑에서 미끄러져 물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밤이라 기온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위치 확인 앱이 작동하여 자녀들이 박할머니의 움직임이 일정 시간 멈춰 있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마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르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스마트 기술이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스마트 기술이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전처럼 매일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도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기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활용법을 무료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 덕분에 응급 상황 발생률이 38%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기술이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를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째 방법,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이웃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와 75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짝꿍이에요.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하면 영희 씨는 장을 봐와요.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특히 이들의 하루 일과가 흥미롭습니다. 아침 6시면 제가 영희 씨한테 전화해요. 아침 약 드셨는지 체크하는 거죠. 9시에는 영희 씨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산책하고요. 점심때는 각자 잘하는 반찬 하나씩 해서 나눠 먹어요. 저녁엔 또 서로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로 수다 떨고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특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는데 김 할머니가 빠르게 119를 불러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식들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응급 상황에서도 든든하죠.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더 특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 쉐어하우스라는 건데요.
82세 박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모르던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저는 귀가 잘 들리고 방을 함께 쓰는 최 씨는 눈이 좋으셔서 서로 도우며 지냅니다. 최 씨가 작은 글씨로 된 재미난 소설을 읽어주시면 저는 대신 전화를 받아드리거나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죠.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다 보니 어느새 가족 같은 정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요리를 잘하는 새로운 룸메이트까지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식사 걱정도 덜어졌고 생활이 더욱 풍성해졌죠. 한 달에 60만 원으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함께 쓰고 있어요.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에서는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며 지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처럼 실버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가족처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대안적인 주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도시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구의 노인 자조 모임은 특히 유명한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경로당에 모여 서예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챙깁니다. 누가 이틀만 안 나와도 다들 걱정돼서 연락하고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된 거죠. 자식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안심한대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처음에는 서로 성격 차이도 있고 생활 습관도 달라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와야 산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가족보다 더 편해요. 주목할 점은 이런 공동체 생활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식비도 나누고 공과금도 나누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답니다.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모였어요. 할아버지들은 다들 먼저 가시고 우리 할머니들끼리 남아서 그러다 매일 한 집씩 돌아가면서 모이기 시작했죠. 이 마을 할머니들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집이 위치한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모이는 집을 정합니다. 그 집에서 새참도 먹고 점심때는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들고 와서 밥상을 차려요. 김치는 다들 담그니까 늘 풍성하고 텃밭에서 막 뽑은 나물로 무침도 해요. 한 명이 끓이는 된장찌개 맛있다고 하면 그 비법도 서로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화투도 치고 하면 하루가 금방 갔죠. 특히 요즘은 마을 회관이 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젊은 할머니 2분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맡겼어요. 마을에 태양광 발전 기금이 들어와서 가능했죠. 이제는 온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니까 덜 외롭고 누가 안 오면 바로 찾아가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에는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식 세탁차가 와요. 큰 이불이며 겨울옷이며 다들 모여서 수다 떨면서 빨래하는 재미가 있어요. 꼭 옛날에 집에 세탁기 없을 때 마을 어귀의 냇가에 모여 방망이로 빨래 두드리고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에요. 복지관에서는 체조 선생님도 오시고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요양원 부럽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요양원 가신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다들 가는 날까지 내 집에서 편히 살다 가겠다고 하시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의 문제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큰 복이에요. 지금까지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좋지만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때 높은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부모님과 자녀 모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황창연 신부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고 죽어라.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집을 잡혀서 대출받아 쓰던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던지 해라. 농사 짓는다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아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라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집은 넓은데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중에 모실게요. 이 나이에 무슨 이사예요? 엄마, 혹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엄마 돌봐요?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하지만 결국 최할머니는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작은 빌라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15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오면 외식도 자주 하고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요. 앞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더 자주 어울리면서 생활이 더 활기차졌어요. 처음엔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76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을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32평형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던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어 점점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큰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 자녀들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택연금을 추천했습니다. 아버지, 주택연금을 받으면 이 집에서 이사 안 가시고 계속 살면서도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김 할아버지는 상담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100만 원을 연금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자녀들 또한 걱정을 덜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고민했지만 집에서 편히 살고 싶었어요. 주택연금을 받으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집도 계속 제가 소유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상담 가능하고 가입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하고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입자나 배우자가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남 농촌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농지연금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넓은 논과 밭을 일궈 자녀들을 키웠지만 남편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사 짓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도시로 나가 살고 논을 팔자니 평생 일궈 온 땅을 남에게 넘기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이 농지연금을 추천해 주었고 자녀들과 상해 후박 할머니는 소유하고 있는 3,000평의 전답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제는 무리해서 농사 짓지 않고 텃밭 정도만 가꾸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박 할머니는 농지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해 계속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장에 가서 직접 키운 채소를 팔면서 소일거리를 해요.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챙겨줄 수 있고 노후가 막막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든든해졌어요.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연속 아니고 합산해서 5년이면 되고 실제 농사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된답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농지연금 1577-7770 1577-777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둘째, 제가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노케어나 실버 쉐어하우스, 지역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명한 선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생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내 노후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는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양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이 조언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가 찾아보고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정말 정성껏 준비한 유익한 정보와 꿀팁이 많으니 주변에 널리 공유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길에서 다시 만나요. 각자의 방식대로,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